이 글을 쓰면서 나는 창 너머 정원에 있는 공룡의 발자국을 바라본다. 이것은 암석 속에 묻혀있던 것으로서 예일대학의 피바디 박물관에 문의해 본 결과 약 1억 8천만 년 전의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아무리 바보라도 이 흔적을 없애려고 1억 8천만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 180초 전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고치려 하는 것은 이에 못지않게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우리는 180초 전에 일어났던 일의 결과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이미 일어난 일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다. 과거를 건설적인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조용히 분석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오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 언제든지 그것을 실행할 만한 용기와 사려 깊은 마음이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나는 수년 전에 경험했던 기이한 사건 하나를 예로 들고자 한다. 그때 나는 $10,000나 되는 거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그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러하다. 나는 한때 대규모의 성인 교육 사업을 시작하여 각 도시에 분교를 설치하고 그에 따르는 운영비와 홍보비를 아낌없이 지출했다. 그러나 나는 수강생들을 가르치기에도 바빴으므로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1년 후 뜻하지 않은 사태를 접한 나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막대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셈인지 한 푼의 이익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취해야 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식물학자인 조지 카버 박사가 일생 동안 부은 적금 $40,000를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잃었을 때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침착성이었다. 그는 은행이 파산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예, 나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수업을 계속했다고 한다. 그는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부터 완전히 씻어버리고 두 번 다시 그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나의 잘못을 분석하고 장래를 위해 교훈을 얻는 것이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지만 나는 그 어느 쪽도 실행하지 못했다. 나는 단지 고민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수개월 동안 망연자실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불면증에 걸려 체중도 줄었다. 게다가 이 크나큰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얻기는커녕 비슷한 실수를 또 저지르고 말았다. 이처럼 어리석은 행위를 그대로 고백한다는 게 심히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20명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그중 한 명이라도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도록 만드는 일은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앨런 손더스 씨는 조지 워싱턴 고등학교에 재학할 당시 위생학 시간에 브랜드윈 박사로부터 배운 교훈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1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원래가 소심한 성격이었다. 그래서 조그마한 실수에도
걸핏하면 어쩔 줄을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시험 답안을 써내고는 혹시 낙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해내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식으로 후회를 했으며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리고 그 말이 서툴렀다고 후회하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학급이 과학 실험실에서 실습을 했을 때의 일이다. 폴 브랜드윈 박사님이 누구에게나 잘 보이는 책상 머리에 우유병을 놓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우유병이 박사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까닭이 뭘까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때 박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우유병을 깨뜨렸다. 그러곤 쏟아진 우유 때문에 한탄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잘 봐두어라. 그리고 이 교훈을 평생 기억해라. 우유는 이미 하수도로 흘러가 버렸다. 아무리 애쓰고 골치를 썩는다 한들 한 방울의 우유도 다시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조금만 주의했다면 우유를 쏟지 않았겠지. 그러나 이미 늦었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다음 일을 생각하는 것뿐이다. 이 교훈은 고등학교 4년 동안 배운 라틴어보다도 더 오래 기억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생활의 지침이 되었다. 그것은 후회할 만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독자들 가운데는 이처럼 진부한 이미 엎지른 우유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라는 격언을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나도 그것이 진부하고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마 여러분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낡아빠진 격언이야말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혜의 에센스로서 존재해왔다. 이것은 인류의 뜨거운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와 무수한 세대를 거쳐 지금에 이른 것이다. 당신이 온갖 시대의 위대한 학자들에 의해 씌어진 고민에 관한 어떤 책을 읽는다 해도 이런 단조로운 격언에 기초하지 않은 책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다리에 이르기 전에 미리 다리를 건너려 하지 말라 라는 격언이나 쏟아진 우유를 한탄하지 말라는 격언을 잘 응용하고 있다면 굳이 이 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옛 격언대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의 완전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이란 응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일깨워 그것을 실행하도록 깨우치고 격려하려는 것이다. 나는 프레드 셰드와 같은 인물을 존경한다. 그는 옛 명언을 멋있게 표현할 줄 아는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필라델피아 블리틴의 편집장으로 있던 그는 어느 대학의 졸업반 학생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여러분 중에서 나무에 톱질을 해본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톱밥을 켜본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묻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세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톱밥을 톱으로 켤 수는 없습니다. 이미 톱질이 끝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 버린 일을 가지고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톱밥을 톱으로 켜려는 것과 다름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야구계의 대원로인 코니 매크에게 패한 게임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물론 가끔 있네.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건 벌써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라네. 고민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이미 흘러가 버린 개울물로 방아를 찧을 수는 없지 않겠나. 그렇다. 이미 흘러가 버린 물로 방아를 찧을 수는 없으며 톱밥을 다시 켤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얼굴에 주름을 만들고 위궤양으로 시달리게 할 수는 있다는 것을. 나는 지난해 추수감사절 때 잭 템프시와 저녁 식사를 하며 그가 더니에게 헤비급 권투 챔피언 자리를 빼앗겼을 때의 얘기를 들었다. 한창 시합을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나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회전이 끝날 때까지 서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냥 건성이었을 뿐입니다. 얼굴은 부어서 상처투성이었고 눈은 거의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주심이 제인 터너의 손을 번쩍 지켜들고 그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세계 선수권을 빼앗기고 비를 맞으며 군중을 해치고 탈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지나가자 어떤 사람들은 악수를 청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뒤 나는 터니와 다시 싸웠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끝장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지만 나 자신에게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과거에 살 수는 없다. 또 이미 엎지른 우유를 후회해서 무엇하랴. 어떤 강한 주먹이 턱으로 날아와도 나를 쓰러뜨리게 놔두지는 않을 거야. 잭 템프시는 용케도 그것을 해냈다. 어떻게 했을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과거에 대해서 결코 고민하지 않겠다고 타일렀을까? 아니다. 그렇게 했다면 자신도 모르게 오히려 과거의 일을 떠올렸을 게 틀림없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깨끗이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잃어버린 뒤 장래의 계획에 정신을 집중했다. 그는 잭 템프시 레스토랑과 그레이트 노슨 호텔을 경영함으로써 그것을 성취했던 것이다. 또한 권투 프로모터가 되어 경기의 흥행을 주도하기도 했고 시범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다. 그는 끊임없이 건설적인 사업에 몰두하여 과거에 대해 고민할 겨를이 없도록 만들었다. 그는 챔피언이었던 시절보다 지난 10년이 더욱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독서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셰익스피어의 충고를 따르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앉아서 한탄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실패를 개선할 방법을 활발하게 찾아 나선다. 나는 역사나 정기를 읽고 슬픔에 처한 사람들을 관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민과 비극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아갔다는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언젠가 싱싱형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의 죄수들이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행복스러워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때 이 느낌을 싱싱형무소의 로이 소장에게 말했더니 그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 처음 이곳에 들어오면 그들은 다른 곳의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저주하고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게 되면 분별 있는 대부분의 죄수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하게 감옥 생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유쾌하게 지내려고 하지요. 정원사였던 어떤 죄수는 형무소 구내의 텃밭에다 야채와 꽃을 가꾸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불렀다는 노래의 몇 구절이다. 움직이는 손은 기록하며 기록하고는 옮겨가노니 너의 신앙과 지혜도 그 한 줄의 말조차 지울 수 없고 너의 온갖 눈물도 그 한마디의 말을 지울 수 없으리라. 이처럼 꽃을 가꾸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그 죄수는 우리보다 훨씬 분별력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눈물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물론 우리는 갖은 잘못과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그게 대체 어쨌단 말인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폴레옹도 그가 치른 중요한 전투 중 3분의 1은 패배했었다. 우리의 실력이 나폴레옹보다 낫지 못하리라고 그 누가 장담하겠는가?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한다 해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톱밥을 켜려고 하지 말라. 고민하는 습관이 몸에 배기 전에 그것을 물리치는 법. 제1법칙. 일에 몰두함으로써 마음속으로부터 고민을 몰아내라. 활발한 행동이야말로 고민하는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제2법칙. 하찮은 일로 법석을 떨지 말라. 인생의 하찮은 일로 인해서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지 말라. 제3법칙. 고민을 몰아내기 위해 평균율의 법칙을 적용하라. 즉,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몇 %인가 라고 자문하라. 제4법칙. 불가피한 일에 협력하라. 만일 사태를 개선시킬 수 없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자신에게 타이르도록 하라. 제5법칙. 고민에 손절매의 법칙을 적용하라. 적당한 고민의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 고민하기를 거부하라. 제6법칙. 과거사는 과거로 묻어버려라. 톱밥을 켜려고 하지 말라.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창 너머 정원에 있는 공룡의 발자국을 바라본다. 이것은 암석 속에 묻혀있던 것으로서 예일대학의 피바디 박물관에 문의해본 결과 약 1억 8천만 년 전의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아무리 바보라도 이 흔적을 없애려고 1억 8천만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 180초 전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고치려 하는 것은 이에 못지않게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우리는 180초 전에 일어났던 일의 결과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이미 일어난 일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다. 과거를 건설적인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조용히 분석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오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 언제든지 그것을 실행할 만한 용기와 사려 깊은 마음이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나는 수년 전에 경험했던 기이한 사건 하나를 예로 들고자 한다. 그때 나는 $10,000나 되는 거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그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러하다. 나는 한때 대규모의 성인 교육 사업을 시작하여 각 도시에 분교를 설치하고 그에 따르는 운영비와 홍보비를 아낌없이 지출했다. 그러나 나는 수강생들을 가르치기에도 바빴으므로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1년 후 뜻하지 않은 사태를 접한 나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막대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셈인지 한 푼의 이익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취해야 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식물학자인 조지 카버 박사가 일생 동안 부은 적금 $40,000를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잃었을 때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침착성이었다. 그는 은행이 파산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예, 나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수업을 계속했다고 한다. 그는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부터 완전히 씻어버리고 두 번 다시 그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나의 잘못을 분석하고 장래를 위해 교훈을 얻는 것이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지만 나는 그 어느 쪽도 실행하지 못했다. 나는 단지 고민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수개월 동안 망연자실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불면증에 걸려 체중도 줄었다. 게다가 이 크나큰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얻기는커녕 비슷한 실수를 또 저지르고 말았다. 이처럼 어리석은 행위를 그대로 고백한다는 게 심히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20명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그중 한 명이라도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도록 만드는 일은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앨런 손더스 씨는 조지 워싱턴 고등학교에 재학할 당시 위생학 시간에 브랜드윈 박사로부터 배운 교훈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1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원래가 소심한 성격이었다. 그래서 조그마한 실수에도 걸핏하면 어쩔 줄을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시험 답안을 써내고는 혹시 낙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해내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식으로 후회를 했으며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리고 그 말이 서툴렀다고 후회하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학급이 과학 실험실에서 실습을 했을 때의 일이다. 폴 브랜드윈 박사님이 누구에게나 잘 보이는 책상 머리에 우유병을 놓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우유병이 박사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까닭이 뭘까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때 박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우유병을 깨뜨렸다. 그러곤 쏟아진 우유 때문에 한탄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잘 봐두어라. 그리고 이 교훈을 평생 기억해라. 우유는 이미 하수도로 흘러가 버렸다. 아무리 애쓰고 골치를 썩는다 한들 한 방울의 우유도 다시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조금만 주의했다면 우유를 쏟지 않았겠지. 그러나 이미 늦었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다음 일을 생각하는 것뿐이다. 이 교훈은 고등학교 4년 동안 배운 라틴어보다도 더 오래 기억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생활의 지침이 되었다. 그것은 후회할 만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독자들 가운데는 이처럼 진부한 이미 엎지른 우유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라는 격언을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나도 그것이 진부하고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마 여러분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낡아빠진 격언이야말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혜의 에센스로서 존재해왔다. 이것은 인류의 뜨거운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와 무수한 세대를 거쳐 지금에 이른 것이다. 당신이 온갖 시대의 위대한 학자들에 의해 씌어진 고민에 관한 어떤 책을 읽는다 해도 이런 단조로운 격언에 기초하지 않은 책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다리에 이르기 전에 미리 다리를 건너려 하지 말라 라는 격언이나 쏟아진 우유를 한탄하지 말라는 격언을 잘 응용하고 있다면 굳이 이 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옛 격언대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의 완전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이란 응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일깨워 그것을 실행하도록 깨우치고 격려하려는 것이다. 나는 프레드 셰드와 같은 인물을 존경한다. 그는 옛 명언을 멋있게 표현할 줄 아는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필라델피아 블리틴의 편집장으로 있던 그는 어느 대학의 졸업반 학생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여러분 중에서 나무에 톱질을 해본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톱밥을 켜본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묻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세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톱밥을 톱으로 켤 수는 없습니다. 이미 톱질이 끝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 버린 일을 가지고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톱밥을 톱으로 켜려는 것과 다름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야구계의 대원로인 코니 매크에게 패한 게임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물론 가끔 있네.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건 벌써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라네. 고민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이미 흘러가 버린 게을물로 방아를 찧을 수는 없지 않겠나. 그렇다.
이미 흘러가 버린 물로 방아를 찧을 수는 없으며 톱밥을 다시 켤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얼굴에 주름을 만들고 위궤양으로 시달리게 할 수는 있다는 것을. 나는 지난해 추수감사절 때 잭 템프시와 저녁 식사를 하며 그가 터니에게 헤비급 권투 챔피언 자리를 빼앗겼을 때의 얘기를 들었다. 한창 시합을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나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회전이 끝날 때까지 서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냥 건성이었을 뿐입니다. 얼굴은 부어서 상처투성이었고 눈은 거의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주심이 제인 터너의 손을 번쩍 지켜들고 그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세계 선수권을 빼앗기고 비를 맞으며 군중을 해치고 탈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지나가자 어떤 사람들은 악수를 청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뒤 나는 터니와 다시 싸웠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끝장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지만 나 자신에게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과거에 살 수는 없다. 또 이미 엎지른 우유를 후회해서 무엇하랴. 어떤 강한 주먹이 턱으로 날아와도 나를 쓰러뜨리게 놔두지는 않을 거야. 잭 템프시는 용케도 그것을 해냈다. 어떻게 했을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과거에 대해서 결코 고민하지 않겠다고 타일렀을까? 아니다. 그렇게 했다면 자신도 모르게 오히려 과거의 일을 떠올렸을 게 틀림없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깨끗이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잃어버린 뒤 장래의 계획에 정신을 집중했다. 그는 잭 템프시 레스토랑과 그레이트 노슨 호텔을 경영함으로써 그것을 성취했던 것이다. 또한 권투 프로모터가 되어 경기의 흥행을 주도하기도 했고 시범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다. 그는 끊임없이 건설적인 사업에 몰두하여 과거에 대해 고민할 겨를이 없도록 만들었다. 그는 챔피언이었던 시절보다 지난 10년이 더욱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독서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셰익스피어의 충고를 따르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앉아서 한탄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실패를 개선할 방법을 활발하게 찾아 나선다. 나는 역사나 정기를 읽고 슬픔에 처한 사람들을 관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민과 비극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아갔다는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언젠가 싱싱형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의 죄수들이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행복스러워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때의 느낌을 싱싱형무소의 로이 소장에게 말했더니 그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 처음 이곳에 들어오면 그들은 다른 곳의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저주하고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게 되면 분별 있는 대부분의 죄수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하게 감옥 생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유쾌하게 지내려고 하지요. 정원사였던 어떤 죄수는 형무소 구내의 텃밭에다 야채와 꽃을 가꾸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불렀다는 노래의 몇 구절이다. 움직이는 손은 기록하며 기록하고는 옮겨가노니 너의 신앙과 지혜도 그 한 줄의 말조차 지울 수 없고 너희 온갖 눈물도 그 한마디의 말을 지울 수 없으리라. 이처럼 꽃을 가꾸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그 죄수는 우리보다 훨씬 분별력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눈물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물론 우리는 갖은 잘못과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그게 대체 어쨌단 말인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폴레옹도 그가 치른 중요한 전투 중 3분의 1은 패배했었다. 우리의 실력이 나폴레옹보다 낫지 못하리라고 그 누가 장담하겠는가?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한다 해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톱밥을 켜려고 하지 말라. 고민하는 습관이 몸에 배기 전에 그것을 물리치는 법. 제1법칙. 일에 몰두함으로써 마음속으로부터 고민을 몰아내라. 활발한 행동이야말로 고민하는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제2법칙. 하찮은 일로 법석을 떨지 말라. 인생의 하찮은 일로 인해서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지 말라. 제3법칙. 고민을 몰아내기 위해 평균율의 법칙을 적용하라. 즉,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몇 %인가 라고 자문하라. 제4법칙. 불가피한 일에 협력하라. 만일 사태를 개선시킬 수 없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자신에게 다 이르도록 하라. 제5법칙. 고민에 손절매의 법칙을 적용하라. 적당한 고민의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 고민하기를 거부하라. 제6법칙. 과거사는 과거로 묻어버려라. 톱밥을 켜려고 하지 말라.